관상에게서는요, 턱의 모양과 길이, 크기로 말년 운세와 사고 방식 등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범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말년운을 보려면 턱을 봐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요, 후덕한 인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살집도 두둑하고 환한 미소를 띠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후덕해 보이기 위해서는요, 우선 턱의 생김새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상학에서는요, 턱을 통해서 말년운을 봅니다. 기업으로 치면 연말 정산을 해서 금고에 저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농사에 비유하면요, 가을에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관상에게서는요, 턱의 모양과 길이, 크기로 그 사람의 행동력과 적극성 또는 말년 운세와 사고 방식 등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년운을 보는 턱의 관상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턱의 조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턱은요, 길이와 넓이, 두께 등을 골고루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턱의 길이는요, 인중의 2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턱의 두께는요, 살이 많으면서 탄력이 있어야 좋은 턱이라고 했습니다. 턱은요, 집터와 같기 때문에 좌우 아래가 넓고 두텁고 단단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턱 주위가 풍만하고 여유있게 보이는 턱이 바로 좋은 턱이라고 여깁니다. 턱이 좋으면요, 인복이 있으며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서서 노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턱을 노복궁이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고 도와주느냐를 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턱이 넓고 크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의사법에서는요, 이마는 남편이고 턱은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턱과 이마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 서로를 바라보면요, 부부간의 애정이 풍부해 남편과 부인은 서로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턱은요, 성격적으로 의지와 지구력을 나타냅니다. 턱은 크고 넓을수록 믿음성이 있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마무리를 좋게 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턱을 관찰할 때는요, 입 부위도 함께 관찰하고 특히 입꼬리를 봐야 합니다. 입꼬리는요, 약간 위로 올라간 듯하게 생겨야 좋은 턱의 관상입니다. 특히 남자는 입이 너무 작은 것보다는요, 약간 커 보여야 좋습니다. 또한 턱도 풍부하고 넓게 생겨야 길상의 턱, 즉 좋은 턱으로 봅니다. 턱은 주역의 음양 오행 측면에서 보면 수, 즉 물의 기운에 해당됩니다. 턱이 좋지 못한 사람은요, 신장, 방광, 자궁, 생식기 등의 질환이 생겨서 특히 이 질병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요, 정력이 떨어져서 매사에 활기가 없고 춘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년운을 보는 턱 중에서 대표적으로 둥근 턱과 각진 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둥근 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이 둥글면서요, 풍성한 사람은
부동산도 충분히 소유하게 되며 아랫사람에게도 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턱 주변에 살이 많아 후덕한 느낌을 주는 사람은요,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잘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온화한 성령의 그런 사람입니다. 타인을 수용하는 능력과 인망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항상 많이 따릅니다. 또한 가족과 자녀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턱은 노복궁이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냐를 보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턱이 잘 생기면요, 만인을 호령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을 보면요, 대체로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총명한 참모진들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사람 관리를 잘해서 자신을 받쳐주고 있는 아랫사람의 공이 크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턱이 넓게 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턱선을 갸름하게 만들려고 성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턱을 갸름하게 만듭니다. 턱이 뾰족하고 날카롭게 생기면요, 만인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오르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서로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 해도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해 그 위치에 오래 머물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턱이 갸름하게 생긴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솔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누군가를 보좌하는 역할이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둘째, 각진 턱입니다. 각진 턱을 가진 남성은요, 건강한 육체와 강한 의지력의 소유자로서 대체로 군인이나 운동선수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각진 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성격이 활발하고 활동력이 왕성하여 동전 한입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각턱의 여성은요, 남성적인 성격으로 무뚝뚝하지만 살림을 잘하고 체력과 의지력이 모두 강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꿋꿋이 잘 지켜나간다 했습니다. 또한 집념이 매우 강하고 인내심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이룩해내고 마는 그런 강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주역의 음양오행에서는요, 각진 턱을 가진 사람은 금기가 강하므로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성격이 강직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개혁의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자상함은 부족한 편이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각진 턱을 가진 사람은요, 초년에 다소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노년에는요, 자수성가해서 반드시 부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남을 돕기도 하고 또한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네 삶입니다. 자신이 복된 얼굴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신의 얼굴이 복되지 않는 얼굴이라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관상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장단점을 빨리 깨닫고 분수에 맞는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나의 관상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천생이 그래서 할 수 없어. 탁월한 걸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점을 다시 잡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나의 관상은요, 지나온 과거와 미래의 삶을 예측하는 기준점으로 삼아서 좀 더 나은 나의 미래를 만드는데 10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